안녕하세요. 고구마자매의 아빠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MDD 투자법의 안티가 한번 되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영어로는 Devil's Advocate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룹 토의를 할 때 이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I'm just playing Devil's Advocate here. 즉,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그룹 전체가 이제 맹목적이거나 지나치게 우호적인 편견에 전체적으로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역할을 맡고 나서서 끊임없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 데가 없을 때까지 계속 까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MDD 투자 전략의 Devil's Advocate 또는 열혈 안티가 되어서 한번 약점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MDD 투자 전략의 약점, 비판받을 만한 점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자, MDD 투자 전략이 MDD 사이클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TQQQ가 전고점 회복이 안 되면 전략 자체가 돌아가질 않죠. 제일 우려스러운 시기가 바로 백테스트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리만 사태인데, 이제 TQQQ는, 이거는 이제 QQQ 그래프인데, QQQ는 리만 사태 회복에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TQQQ의 경우 무려 5년 가까이 걸립니다. 따라서 5년 동안 TQQQ가 전고점 회복이 안 되니까 MD 투자법의 경우 이제 회복할 때까지 저점 찍고 올라올 때까지 거의 2, 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 백테스트 할 때도 요 엑셀을 이 시기에는 정말 스크롤을 막 그냥 막 계속 내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백테스트 할 때도 이 시기는 정말 버티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답은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 인정하고요. MD 투자법이 제일 비효율적일 때, 제가 가장 우려스러울 때는 이제 TQQQ가 MDD 사이클에 도입을 해서 전고점 회복을 못하고 아까처럼 몇 프로 길게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MDD 투자법 계좌 자체는 이제 하락장에서 많이 죽어서 TQQQ보다 훨씬 일찍 전고점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계좌 자체의 전고점은 이제 TQQQ보다 일찍 회복한다는 장점이 있고 다행스러운 점이 있고 이때 만약 노동소득이 충분히 있고 좀 유동성 자금이 있으면은 이 시기가 진짜 추가금을 이성적이고 계획적으로 더 넣을 좋은 기회가 되겠죠. 만약에 MDD가 마이너스 50% 밑인 상태에서 TQQQ가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RSI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갑을 사용하는 예로 제가 RSI 응용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할 점이 3년 정도는 이제 계좌 정고점이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MDD 사이클에 들어갈 때. 멘탈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투자 시계열, 이걸 investment horizon이라고 하는데 이게 3년 미만인 시기부터는 이제 MD 투자법을 하실 때 TQQQ랑 현금 비율을 좀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TQQQ를 QLD나 QQQ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죠. 따라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비판점은 자, 마이너스 MDD 50 맞고 나면은 현금풀 소진되죠. 그럼 계좌의 100%가 TQQQ가 되죠. 이때부터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들고 있냐. TQQQ가 100%인데.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MDD 방어법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채권법이나 혼합법이 이제 방어법보다는 더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채권법이나 혼합법은 어느 시기에서도 절대 TQQQ가 100%인 상황이 없잖아요. 근데 다만 방어법은 채권 수익률이라는 변수에서 자유로운 이점이 있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50% 이상 갈 때 이때를 대비해서 제가 지갑을 모아두라고 하셨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노동소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 마이너스 50%대 현금 소진하면 계좌 100%가 TQQQ가 되는 게 맞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긴 하지만 지갑을 꾸준히 모아두셨다면 그동안 지갑이 있을 것이고
이때 첫 번째 예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소득으로 얼마든지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타겟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고점을 회복하면 이제 TQQQ가 날아오를 일만 남았는데 하필 거기서 리밸런싱을 하다니 이거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보다 수익률 극대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MDD 대비를 위해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재정비 하는 것 자체가 MDD 투자 전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통합 매뉴얼 영상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린 비유가 있죠. 다이빙과 산소통 비유. 이걸 생각해 주세요. 수면 밖으로 나왔는데 리밸런싱 안 하는 거는 공기가 없는데도 공기 채우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MDD 투자 전략의 목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TQQQ 100% 같은 수익률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 TQQQ 100% 20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MDD 투자 전략은 20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익률은 좀 떨어져도 결국에는 20년 투자한 사람이 단기간 위험한 전략으로 한 사람보다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채권법에 관한 얘기인데, 자, 금리가 바닥 찍고 이제 오를 일만 남았는데 전략에 채권을 쓰다니, 이거 너무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채권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되면서 자, 채권법이나 혼합법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채권법에서 이제 채권 ETF가 하는 역할은 어, 수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수익을 올리려는 게 아니고 채권으로 자, 하락장일 때 리밸런싱 하면서 차익을 누적시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채권보다 만약에 믿음이 가고 확신이 있는 해칭 자산 10년 이상 검증이 되고 들고 가실 그런 자산이 있으면은 그걸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좀 리서치를 해봐도 전략에서 채권을 대체할 만한 자산을 찾지 못했고 이 전략에서 채권이 담당한 역할은 바로 수비수지 채권은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만약에 채권이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방어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봤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 말고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나스닥이 우상향만 안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자, 이거는 모든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의 대전제죠. 우상향. 이건 대전제라서 제가 반박할 말이 유일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많은 비판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점도 있을 것이고, 한번 생각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비판점이 나올 때마다 제가 현재 투자를 하면서 꼼꼼히 기록하고 올려드리는 투자 현황 영상들 있죠. 그게 좀 답이 되길 바랍니다. 결과로서 보여드리길 바라고 있어요. 전략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분명히 이 영상들의 실투자 결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같이 그걸 감지해서 찾아내서 고치거나 고칠 수 없는 문제면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제가 말한 대로 투자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